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서 다시 2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좀 펴주세요. 66페이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번부터 시작합니다. 면시밑방 격자 금속이며 영용점이 660도신 원소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여기에서 자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하다 보면 용용점이 660도씨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면시밑방 격자를 FCC란다. 제가 어떤 자투리 시간이나 조금 가다가 언제 한번 시간을 봐서 면시밑방 격자 FCC와 채시밑방 격자 BCC와 저밀육방 격자 HCP 요거는 한번 그 그림을 별도로 한번 비추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면시밑방 격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연한 금속입니다. 전성 연성이 우수한 금, 은, 백금, 구리, 그 다음에 흰색 금속인 알루미늄, 니켈, 나빌, 알루미늄, 니켈, 나빌 이런 것이 면시밑방 격자고요. 순철은 델타 고용체와 알파 고용체는 채시밑방 격자입니다. 그 대신 감마 고용체 오스테나이트가 면시밑방 격자입니다. 순철은 용용온도가 1539도지요. 니켈도 용용온도가 높습니다. 어쨌든 알루미늄이 660도시라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함량에 따른 철의 분류, 주철, 강, 순철로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소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탄소가, 순철이라고 해서 탄소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순철에도 탄소가 0.025% 함유한 것까지를 우리는 순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은 뭐냐면 탄소가 0.025에서 2%까지 함유하는 그 구간을 우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주철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탄소 2%에서 6.67% 함유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EC 상태도를 보면은 탄소 6.67%까지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금속간 화물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13번. 이 문제에 보면 지난 어느 시간에도 한번 요게 나왔습니다. 구리에 5 내지 20% 아연 첨가한 황동으로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색에 가까워서 모조금, 판 및 선 등에 사용하는 재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톤백이라고 했습니다. 톤백. 그 다음 요 밑에 이제 이 보기에 나온 것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톤백은 구리의 아연량이 20% 함유한 황동입니다. 모조금으로 쓰인다. 켈밋, 요것도 한번 이제 문제를 다룬 겁니다. 베어링용 합금이다. 켈밋은 베어링용 합금인데 요건 무엇의 합금이냐? 구리와 납이 그 합금으로 조성된 겁니다. 켈밋은 구리 납계 합금이다. 문주 메탈은 육사황동. 하여튼 6하고 4가 들어가 있으면 60대 40도 마찬가지고 이걸 육사황동이라고 하는데 기계 구조용에 쓰기는 쓰는데 이게 아연이 제일 황동이어서 많이 함유된 건데 아연은 한 400도 정도에서 녹아버려요. 그래서 선박, 큰 선박 같은데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 같은데 이런 문주 메탈을 썼다 하면은 이게 이제 큰 배를 움직이려면은 열을 많이 발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계 구조는 뜨거워지면은 아연이 녹아내려 버려요. 그럼 기계가 못 쓰겠죠. 이게 탈아연 부식이라고 합니다. 자, 문주 메탈. 그 다음에 포금. 우리 말뜻 그대로 포에 선 금속이다. 그래서 포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데 건은 우리 총으로 생각하는데 건은 포도 됩니다. 포를 만드는 금속이 썼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거나 이래 보면은 그 요새 같은데
약간 파르스름하게 녹이 선 대포가 있죠. 이런 것들 옛날에는 포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포금은 뭐냐면은 요즘은 이거 청동 구리 주석에 아연을 첨가한 것이 포금인데, 포금 요즘 이걸 안 씁니다. 이거 비쌉니다. 강도 같은 게 아무래도 니켈, 크롬, 강, 이 니켈, 크롬 들어간 강으로 만든 게 강도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금 안 쓴다라는 거. 옛날에는 청동은 구리 플러스 아연을 청동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청동에 아연을 첨가한 포금을 포신금속으로 썼습니다. 자, 엘린바. 우리가 불변강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에다 니켈을 첨가하니까 길이가 불변이더라. 그래서 자 같은데 이렇게 인바를 썼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건 우승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괴종시계를 잘 한번 보세요. 밥을 한번 줘보세요.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추 위에 뭐가 있냐면 엘린바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밥을 주면 이게 탱글탱글하게 감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탄성률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이제 풀어집니다. 이걸 엘린바라고 합니다. 시계 재료. 탄성률이 거의 불변입니다. 요거는 그럼 인바가 니켈하고 철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뭐를 또 첨가했냐면 크롬을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이것이 탄성률이 불변이다. 엘린바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계속 중복이 많이 되죠. 그죠? 중복이 많이 되는 거는 그 중요도가 높다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엄밀히 말하면 뒷부분에 보면 실기 문제가 있어요. 실기 문제는 주관식 그걸 하면은 이 문제를 풀기 좋은데, 지금 어차피 이번에 이 열처리에 이렇게 이제 접속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회 CBT 시험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이론 문제, 그 모의고사 문제, 이걸 좀 중점적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들어주시고, 저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평생교육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공부를 저는 좀 꾸준히 했어요. 했는데도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모르는 거, 잘못된 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하지만은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공부를 했다는 것 뿐이지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열처리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이고, 여러분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저용융점 합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요즘은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같으면 납땜 하십시오 하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납땜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전에 구미공단에서 그 텔레비전 조립하고 여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공들 그거 딱 보면은 텔레비전이 어느 게 오면은 인두 같은 거를 가지고 딱 전기를 공급하면 낮아놓은 데서 납이 녹아요. 그걸 거기에 딱 떼어 붙입니다. 이게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납땜이. 저용융점 합금은 용융점이 232도 있죠. 이 232도가 되는 게 주석입니다. 주석. 근데 주석 용융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주석에다가 납이나 비스무트 등을 첨가하여 용융점이 낮은 공정점. 공정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래 보면은, 자, 철탄소 평형 상태도를 나중에, 이거 참 또 본래는 체계적으로 철탄소 평형 상태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FEC 상태도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냐면 순철이 녹는 온도는 몇 도냐 하면은 1539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순철에
탄소가 4.3% 들어간 것이 공정주철이 됩니다. 순철이 1539도에 녹는데 순철에 탄소가 4.3% 들어가면 1130도에서 녹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금속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금이 되면 섞으면 그 용융점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석은 232도입니다. 여기에 납비스무트 등을 첨가하여 용융점이 낮은 공정점을 형성한 거예요. 이것이 저용융점 합금입니다. 자, 용융점 낮은 저용융점 합금에는 비스무트 많이 품는다. 요 비스무트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 압축공기, 안전밸브 이런 데도 저용융점 합금이 쓰인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저용융점 합금은 거의 650도씨 이하가 아닙니다. 요게 저용융점은 232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앞부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온도가 T도시, 길이가 L인 물체를 온도 T-C-C도시로 가열하면 길이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걸 L-라고 했을 때 선팽창 계수는 요 금속마다 다 다르겠지요. L, T-T 분의 L-L이다. 요건 요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거도 몇 번 설명이 되었습니다. 제도 통칙에서 물체 구조와 기능 설명을 위한 도면은 설명도입니다. 설명을 위한 도면. 자, 여기에 평면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구조물을 위에서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일각삼각법이 있는데 평면도 물체를 위에서 보고 그리면 높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면도고요. 조립도는 모든 기계 요소가 조립된 전체 그림입니다. 주요 부품 조립 개수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 특징, 기능 및 조립 작업의 순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품도는요, 기계에 구성하는 각 부품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이다 하는 거 아세요? 구조와 기능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6번까지 마치고 17번부터 자,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기어는 우리가 영어인데 치차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기어를 치차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자, 기어 제도에서 피치원 요거 지금 우리가 요 기어 제도하는 거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걸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피치원은 이렇게 가는 일점 셋은 쭉 줄을 길게 갔다가 점 하나 찍고 길게 갔다가 1.3선인데 가는 1.3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가는 실선은 뭐냐면 어디에 쓰느냐?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공차, 문자 이런 나타내는 선입니다. 단 보이는 물체들이 만나는 윤곽 표시하는 것은 외형선은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자, 제도 도면에 거의 쓰이지 않는 척도는 뭐냐면 3대1이다.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도면에서는 1대1, 1대2, 2대1 같은 걸 주로 쓰지 3대1은 잘 안 쓴다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에 속하는 것은 이것도 앞부분에서도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데 파선입니다. 파선. 자, 파선, 실선, 지시선, 1.3선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을 쓴다는 거 알아두고 도면 표제란에 기입되는 사항, 요것도 몇 번 했습니다. 척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도면 번호 등이고요. 요것도 어떤 문제를 사지선다로 해놓고 도면 표제란에 기입되지 않는 사항인 것을 내놓고 그 재질을 나타내면 그거는 도면 표제란에 기입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밑에 요것도 많이 나왔죠. 기본 용지는 A4다. 그죠? 이건 이제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가로가 210이고 세로가 297입니다. 가로가 210이고 세로가 297입니다.
여기에 기본입니다. 우리 용지 A4 기본인데 요걸 두 장을 붙였어요. 붙여서 가로 세로를 옆으로 바꿨어요. 그럼 297이 앞으로 오고 210이 뒤로 갑니다. 그럼 297, 210이 두 장 붙였으니까 420이죠. 요거는 우리 뭐라고요? A3가 됩니다. 그럼 A3 요 297, 420을 또 두 장을 붙여서 또 저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420 곱하기 593 요것은 뭐냐 하면은 A2가 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297을 두 배 하는데 594가 아니고 왜 593이냐? 요거 정확하게는 593인데 594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2죠. A1으로 하려면 이 A2를 두 장 붙인 거예요. 그럼 593이 앞으로 갔어요. 그럼 420을 곱하기 2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4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A4다. A3는 A4를 두 장 붙여가지고 방향을 바꾸었다. A2는 A3를 두 장 붙여서 방향을 바꾸었다. A1은 A2를 두 장 붙여서 방향을 바꾸었다. 근데 여기에 간혹가다 숫자가 이렇게 뭐 일씩 차이 나거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요즘 그 언어에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던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 용지 중에서 접어서 보관할 때 가장 용이한 그 용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A4입니다. 항상 A4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A4로 보통 접어서 한다. 문제를 살짝 말을 바꾸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phi는 직정이다, 그죠? 100 플러스 마이너스 0.05다. 이 말은, 자, 어떤 그 기술자에게 이 구멍이 100mm 짜리를 만들어라 이라면 그 사람이 딱 정확하게 100mm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디까지 허용을 하느냐? 100에서 플러스 0.05는 100.05 요까지는 허용해 준다. 100.06은 안 된다. 그 다음 또는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05는 99.95 요까지는 허용해 준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0.05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0.05니까 플러스 0.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식으로 인정하는 공차가 됩니다. 치수 공차. 자, 구멍 파이 50 플러스 0.0200 축치수 파이 50 마이너스 0.025 마이너스 0.050 이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헐거운 끼워 맞춤이냐? 구멍 최소 치수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 파이 50이죠. 축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여기 오차를 얼마 줬습니까? 49.975잖아. 그러니까 구멍 제일 작은 것보다 축 제일 큰 게 작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헐거운 끼워 맞춥니다. 틈새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몇 번 했습니다. 물체 단면 표시를 위해 단면 부분의 전체를 흐릿하게 흐리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이거는 스머징이라 한다는 거 했고요. 널링이라는 요런 것을 널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빗금으로 이렇게 하는 요것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보강 뼈대 제조는 립으로 두께 차 있는 곳의 균열을 예방한다. 요것도 했고요. 요 가공 방법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선반은 그래 L 됩니다. 드릴은 D니까 D가 되고 밀링은 M이 됩니다. 리머 가공은 리머는 RIMMER인데 요거는 끝마무리 가공이에요.
항상 끝마무리 한다는 F finish입니다. 그래서 리머 가공에는 그냥 R만 쓰는 게 아니고 F를 하나 더 붙여준다. 주조는 캐스팅하니까 C가 되고, 버프 다듬질은 shaping 버프니까 SPBF가 되겠습니다. 스크레이프 다듬질도 요거 끝마무리가 들어가니까요. finish가 들어가니까 스크레이프는 물론 S로 시작되는 FS가 됩니다. 연삭은 그라인딩이니까 G가 됩니다. GH는 호닝입니다. 호닝인데 그라인딩 해가지고 구멍을 판 거니까 GH가 되겠습니다. 줄 다듬질은 줄은 영어로 파일이라고 합니다. 파일. 그런데 이게 마무리한다. 끝마무리 피니시한다. 그래서 FF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 단면도로 가장 적합한 거 요거도 한번 했습니다. 요쪽하고 A, B, C, D 있는 요것을 우리는 조합에 의한 단면도란다. 요거 지금 벌써 두 번째 나왔습니다. 20번 물체, 수평, 수직면 일부 모양 도시에도 충분할 때 주로 나타내는 일부, 부분, 국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부분 투상도다 하는 거. 회전 단면도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절단할 곳의 앞뒤 끊어서 표시하거나 절단선 연장선에 그리거나 절단한 곳에 겹쳐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 요거는 주로 핸들 같은 거, 바퀴 양 같은 거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은 회전 단면도로 그린다는 거 알아두고, 계단 단면도는 평행한 두 개 이상의 평면에서 절단 단면도 필요 부분만 합성시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요 어느 뒷부분에 가가지고 계단 단면도도 있을 겁니다. 만일 없으면은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이런 단면도를 정확하게 한번 또 꺼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국 산업규격을 KS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몇 번 했습니다. KSA는 기본입니다. KSB가 기계고요. KSC가 전기전자고요. KSD가 금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라번이다. KS 규격에 따라 로프휠과 체인휠 간략하게 도시한 방법을, 이것도 지금 여러분 로프휠이나 체인휠을 직접 제도로 해본 것도 아니고 도면도 본 것도 아니지만 요것도 앞부분에 한번 나왔습니다.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입끝원과 함께 피치원만을 나타낸다 하는 걸 알아두고요. 도면 치수 기입 요것도 앞에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도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많아요. 내접 헤리컬 기어 주 투영도 단면으로 입줄 방향 표시할 때 옳은 것은 요거도 한번 앞에 나왔습니다. 입줄 방향 표시는 가는 실선 세개로 표시한다. 내접 헤리컬 기어는 웜기어 입줄 단면 도시할 때 가는 3개 실선을 그린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기어가 또 헤리컬 기어가 있고 스파이럴 베벨 기어도 있습니다. 하이포드 기어 요거는 한 개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안 했지만 여기 23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도면의 지시선 위에 46-파이 20이라 기입된 의미는 지름이 파이가 지름입니다. 20mm고 구멍은 46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의 테이프와 기울기 산출기 값 요것도 한번 나왔죠. 그죠? 테이프 값은 여기 50분의 25 빼기 20이니까 10분의 1이고 기울기 값은 요거보다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도 응용 부분에서 구멍이 파이 45 플러스 0.025이고 축 치수가 45 마이너스 0.009 마이너스 0.025일 때 보통 적용할 수 있는 끼워 맞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왜 그러냐? 보세요. 구멍이 제일 작은 게 45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축은 제일 큰 게 45가 안 됩니다. 45.99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멍 작게 만든 거, 축 크게 만든 것보다 크기 때문에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도면 종류를 사용 목적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부품도 요것도 몇 번 나왔죠. 그죠? 자, 이제 반복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CBT 칠 때는 좀 시험 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도면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합당한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요것도 아마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도면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사항은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을 그릴 때는 도면 오른쪽 아래에 설치합니다. 표제란에 도면 번호, 도명, 측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제도자 이름 등을 기입합니다. 요거 모두 다 맞습니다. 그래서 ABC입니다. 요것도 앞부분에 한번 나왔다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27번 도면 지시선 위에 46 파이 20이라고 요게 20이라고 기입될 경우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요것도 앞부분에 한번 했지요. 지름 20mm인 구멍 46개다. 자, 그 다음에 평강 치수 20 곱하기 9 대시 200이라고 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20은 뭐냐 하면은 나비. 요즘은 나비 폭입니다. 폭.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회전운동 기계 부품 조립할 때 미끄러지고 회전운동 이거는 딱 끼워 맞추면 안 되겠죠. 얼거운 끼워 맞춥니다. 둥근 축 일부분에 평면이 있을 때 평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선은 가는 실선의 이 대각선을 껐습니다. 자, 요거 대각선이라고 가는 실선의 대각선을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꺼두면은 이 둥근 축 일부분에 평면이 있을 때 평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선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28번 노내 열처리 제품을 냉각제에 넣을 때의 냉각 과정은 요것도 지금 몇 번 했다 그죠? 전기막 단계, 비등 단계, 대류 단계. 제일 냉각이 빠른 건 비등 단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 열처리할 때 나타나는 잔류 오스테나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담금질강을 0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각할 때 나타나는 조직이다.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은 물이 0도씨가 아닌 그냥 물에서 담금질 하거든요. 그럴 때 마텐자이트로 변태하지만 일부가 잔류 오스테나이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뭐냐면 심냉 처리 또는 서버제로 처리, 그 다음에 0.하 처리라고 하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데 마이너스 80도 같은데 0도씨 이하죠. 그런데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키면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게이지나 이런 데 씁니다. 상온에서 존재한 미변태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잔류 오스테나이트 맞고요. 잔류 오스테나이트 상온에서 불안정하여 치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수제에는 게이지나 이런 데는 쓰면 안 됩니다. 공석강 담금질 할 때 일부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변태하지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잔류 오스테나이트입니다. 자, 30번 니켈강이나 쾌삭강은 망상으로 석출한 유화물, 이게 이제 유화물이라고 해도 황화물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쓰더라고요. 저는 황화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또 유화물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이 황입니다. 어쨌든 황이죠. 이 황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유화물로 적열매짐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 방지하기 위한 확산 풀림 온도. 자, 풀림 중에서도 완전 풀림, 확산 풀림, 이런 항원 풀림 온도가 높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 확산 풀림 온도가 1100 내지 1150도 정도 됩니다. 31번 제품 일부분이 냉각제에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담금질 부분이 보호되거나 담금질 부분만 냉각제에 접촉하게 하는 담금질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은 접촉되지 않게 한다든지 어느 부분만 접촉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떤 특수하게 하는 것을 선택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간 담금질이라고 했는데
어떤 담금질 온도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담금질에게 일정 시간 담가 담금질하며 담금질 균열 담금질 변형 방지합니다. 자, 소성 가공, 절삭 가공을 쉽게 하거나 기계적 성질 개선 위에 망상, 시멘타이트가 망상으로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깨어줘야 됩니다. 또는 청상 폴라이트 중의 시멘타이트를 가열하여 원형으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구상화라고 그랬죠. 구상화 풀림입니다. 이것도 앞부분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또 수업 시간에 힘을 내서 우리 또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수고했습니다.